현대인의 고질병으로 꼽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죠. 일상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늘고 있는 데다가 하루 대부분을 앉아있는 생활 패턴 때문에 실제 디스크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진료비 역시도 1조 원이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의원의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저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요즘 주위에 봐도 디스크 환자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한의원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디스크 환자가 많으십니까? 뭐 상당수입니다. 그 협착증까지 포함해서 이제 척추 질환을 얘기할 때는 네. 굉장히 많은 수가 있죠. 그 지난번에도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협착증을 갖게 되고 80이 넘으면 누구나 협착증이 있다고 봐야 될 정도로 협착증이 많기 때문에 네. 또 디스크 협착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까지 해서 이런 허리 질환 환자가 전체 통증 환자의 뭐 절반 이상이죠. 한번 이제 허리를 삐끗하면 내가 허리 디스크가 터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허리가 아픈 것과 허리 디스크가 터진 것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디스크가 터진 것은 아마 이제 수액 탈출증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디스크에도 종류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터졌다라고 할 정도의 급성기 그 디스크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리의 움직임만 불편한 게 아니고 다리까지 방산통이라고 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말초신경을 허리에서 누르기 때문에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시리거나 이런 이제 증상을 꼭 동반하게 되죠. 그럼 걷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걷는 것까지는 그래도 걸을 수는 있는데 너무 아프다 정도인가요? 터졌다 수준이 되면은 거의 못 걷는다고 보시는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외에 다른 디스크들이 또 있습니다. 가벼운 디스크들 네. 이런 경우는 뭐 걷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평상시에 굉장히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본인이 디스크인 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이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을 통해서 한방과 양방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한 어떤 두 의학에선 어떻게 또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치료법도 좀 차이를 두고 보고 있고요. 그럼 디스크에 대해서 한방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해요. 디스크라는 말 자체는 이제 척추 질환 중에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젤라틴 계열의 디스크 판이 우리를 좀 찰고무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네. 이 부위가 쿠션 역할을 하면서 체중의 어떤 분산, 충격의 완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부위가 튀어나와서 나타난 부위의 병이다라고 지칭하는 것이 서양의학적인 그렇죠. 접근이고 네. 이제 한방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을 때 그 신경이 어느 부위로 가느냐에 따라 또 치료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약에는 목 디스크 약과 허리 디스크 약이 다릅니다. 단순 진통제가 아니고 어느 부위로 가느냐에 따라 듣는 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방에서는 디스크도 뭐 요각통, 뭐 요퇴통, 아니면 요 척통, 척추 중앙부로 오는 또는 요 고통, 천골 꼬리뼈 쪽으로 오는 또는 요 무력증, 그래서 허리가 힘이 빠진 것 같은 어디 물에 잠긴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특이한 요통을 호소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한방적인 접근이죠. 그럼 디스크의 문제가 어디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분류법. 한방은 좀 오래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류법도 있냐면 원인별. 디스크가 왜 생겼느냐 원인별 이제 또 접근법이 있어서 뭐 기허요통, 어혈요통, 뭐 좌섬요통, 뭐 신호요통, 풍한요통, 풍습요통 굉장히 많죠. 이렇게 20몇 종 요통으로 원인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별 치료를 또 하고도 있습니다. 원인은 뭔가요? 어떤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 원인이 있고 외부적 원인이 있습니다. 외부적 원인이란 이제 그 다치는 거죠. 충격, 무거운 걸 들다가 또는 자세 불량, 가장 흔한 디스크의 원인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긴가민가한 원인들 중에 보면은 오장육부의 어떤 원인, 또 기후에 의해서 발생하는 원인,
기후가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습기가 많은 지역에 있다든지 너무 추운 지역에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스트레스성으로 나타나는 기체요통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고 이런 다양한 구분에 따라 또 노화에 의해서 오는 요통도 신호요통이라고 해서 이제 골다공증과 함께 치료하는 디스크 이런 식의 이제 원인별 구분이 있죠. 그럼 그 원인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약간 다르고 이제 기본적인 증상은 이제 공통된 증상이 있고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공통된 증상은 네. 허리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보통 디스크 환자가 허리가 아프고 목 디스크 환자가 목이 아픈 경우는 오히려 네.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림 증상이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가 저려요, 감각이 이상해요. 뭐가 이렇게 쥐난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화끈화끈해요, 시려요, 엄지발가락만 뭐 느낌이 이상해요. 이런 증상들 이제 신경을 누르니까요. 이제 말초신경의 어떤 장애를 먼저 호소하시게 됩니다. 오히려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때 허리 쪽의 통증보다는 허리에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을 타고 아래쪽에 있는 다리나 발 쪽에 어디인가에 신경의 문제를 느끼게 되는 그게 더 크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방사통으로 다리 저림이 있습니다. 한방에선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있나요? 라고 3022님. 네. 보통 방사통이 나타나는 이유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디스크, 이제 협착증이면서 또 하나는 이제 자골신경통이 있습니다. 자골신경통과 디스크 같은 경우 수술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되지만 한방적 치료에 의해서는 그 말초신경이 다리로 내려가는 그 영역에서 장애를 받고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신경 자체의 눌림을 풀어주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침과 뜸과 약침과 추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좌골인지 디스크인지 판단한 다음에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원인 치료를 이제 하시게 되면 뭐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좌골신경통 요거는 어떤 거예요? 좌자가 앉을 좌자예요. 저희가 의자에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의자에 그 폭 들어가는 두 부위가 있죠. 네. 그 자리가 좌골뼈라는 그 뼈가 닿는 자리입니다. 엉덩이뼈.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좌골이 해부학적으로 보면 골반에서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구멍 사이로 이제 근육과 구멍 사이에 좌골신경이라고 해서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신경도 이제 말초신경의 한 종류입니다만 그 신경이 눌려서 하반신이 저리고 방사통이 오게 되는데 디스크와 증세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내가 디스크인가라고 오해를 하고 병원을 찾았지만 좌골신경통입니다. 이렇게 들을 그렇습니다. 수가 있는. 근데 치료법은 비슷하다라는 말씀이시죠? 한방적 치료법은 비슷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도 이런 질문 주신 분이 있으세요. 9087님께서 한방 병원을 찾았다가 이상근 증후군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뭔가요? 네, 그 좌골 근처에 피리포미스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있게 됩니다. 그 부위가 자세 불량이라든지 기타 그런 문제로 이제 손상이 오게 되면 경직이 되면서 그것이 좌골신경 옆으로 지나가는 근육이기 때문에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이상근의 경직을 풀어주는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그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처음에 디스크인 줄 알고 많이 놀라고 이것저것 검사하고 다른 치료 막 받다가 나중에 보니 이상근 증후군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재발견되는 그런 질환의 하나죠. 그러면 근육의 이상이면은 근육통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왜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냥 통증이 아니고 네. 어떤 이제 증상의 한 군 이제 뭐 다리 저림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제 이상근에 의해서 발생하는 근처의 질환을 통틀어서 말할 때 이제 신드롬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데 묶여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군요. 한의학에서는 디스크를 뭐 요각통, 요퇴통 해서 여러 가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원인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디스크의 정확한 명칭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우리는 이제 보통 명칭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간판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저희가 감자탕 먹을 때 네. 그 엄청 오래 삶아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뼈와 뼈가 잘 안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만큼 뼈와 뼈가
그 어떤 근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골막 등을 통해서 꽉 조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 척추와 척추 사이에 이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찰고무 같은 역할의 판이 있고요. 그게 반원, 그러니까 반달처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 디스크가 자세히 현미경적으로 들여보면 그 안에 수핵이라 해서 뉴클레우스라는 조직이 있고 얘네들은 조금 더 그 덜 단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핵이 압력차에 의해서 밀려 나오면 수핵 탈출증이라고 부르고요. 디스크 자체가 그 밀려 나오는 경우는 디스크 탈출증이 되겠죠. HIVD 뭐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로 말합니다만 그 외에도 재밌는 것이 호떡처럼 네. 우리가 호떡 꾹 눌러서 이렇게 익히잖아요. 뒤집어서 꾹 누르잖아요. 그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압력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벌징 디스크라고 부르고요. 또 이제 벌징 디스크 돼 있는 디스크들은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디스크 간격이 납작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퇴행성 디스크라 그래서 퇴행성 변화란 노화인데 많이 사용해서 뼈가 닳고 이제 뼈에 뭐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변화들이 퇴행성인데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이제 퇴행성 디스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의 질문도 조금 궁금하네요. 0116님께서 디스크 수술을 권하셔서 피하고 싶은 마음에 한의원을 찾았는데요.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보통 세 가지 영역의 치료를 나눠서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크를 하면 척추가 압력을 삐뚤어 받으면서 그 압력이 밀리는 영역으로 디스크가 밀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바른 자세로 만들어줘서 압력이 밀려가지 않게 음압을 작용시켜서 땡길 수 있는데 그것은 추나. 또 이제 그 신경이 나가서 대퇴근이든 종아리든 나가는 근육 부위에 가서 통증을 일으키거나 할 때 그 큰 근육을 치료하는 것은 침, 뜸, 부항. 그리고 이제 신경계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때는 약침.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분야로 나눠서 각 부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추나요법으로 이렇게 밀려난 디스크를 이렇게 다시 밀어내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상된 디스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건 손상된 걸 없앨 수 있다는 건가요? 위치가 이탈된 것은 추나로 돌리게 되고요. 눌렸다든지 퇴행성 변화가 왔다든지 할 때는 이제 뼈를 보강하는 한약제나 또 이제 디스크가 문제가 됐다면 연골을 보강하는 한약제나 또 근육이 퇴행돼 뭐 어떤 다른 수축, 연축 이런 게 있다면 근육을 보강하는 한약제로 각각의 특징에 맞게 약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변화는 추나 그리고 이제 손상은 한약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3353님, 허리가 너무 아픈데 다리 쪽에 통증은 없습니다. 앉아있다 일어서면서 삐끗했는데 몸 전체가 기울어진 것처럼 한쪽이 마비된 느낌이에요. 이건 디스크가 아닐까요? 이제 삐끗했을 때 삐끗하면서 디스크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디스크가 아니다. 디스크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삐끗하게 되면 척추 이외의 큰 근육 초반에 말씀드린 이제 근육 중에 보면 이제 그 요방형근이라고 있습니다. 허리를 지탱해주는 또는 이제 기립근이라는 근육도 있고요. 또는 복사근 같은 근육들이 이제 외적인 손상이 오는 경우에는 디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근육에 대한 치료만 잘하면 금방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냐 아니냐의 기준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안 아프냐, 그러니까 다리에 통증이 있느냐 그 신경의 통증의 유무를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디스크는 일단 허리뼈에서 디스크가 문제를 일으켜야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리가 저리고 방산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리에는 문제가 없이 좌골에서 문제가 되면 좌골신경통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증상을 가지고 디스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방사선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방사선 하기 전에 이제 다리를 들어본다든지 이제 목 디스크는 팔을 들어본다든지 하는 이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해볼 수 있지만 확진은 방사선, 그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제 그런 검사 갖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허리에 통증이 좀 있다. 그럼 내가 어떤 걸 통해서 디스크인지 아닌지를 좀 그래도 네. 뭐 100% 확신은 아니어도 네. 그래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올릴 때
못 올린다든지 또는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굴곡이라고 하죠. 이렇게 허리를 구부릴 때 디스크 쪽으로 압력이 더 많이 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프고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팔을 내리고 있을 때 더 신경을 땡기는 중이기 때문에 압력이 높다가 팔을 들어 올리면 압력이 줄면서 통증도 줄고 저림도 줄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는 팔을 들어봐서 감소하느냐,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숙여봐서 통증과 저림이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의심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질문도 왔습니다. 누워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나요? 디스크가 있을 때요. 네. 디스크는 이제 우리가 일자목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커브를 갖고 있습니다. 경추의 커브와 허리의 커브는 배 쪽으로 휘어져 있고요. 등은 이 뒤쪽으로 휘어져 있는데 네. 그 고유의 각도를 유지한 채로 수면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누우실 때도 경추베개 같은 것을 목에 괴서 이제 머리를 베는 게 아니고 목에 괴고 또 이제 허리 쪽에도 바로 누워서 주무실 때 원래 디스크는 바로 자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만 바로 누웠을 때 허리가 뜨잖아요. 네. 그러면 허리가 이제 일자 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리의 커브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건을 갠다든지 또는 다리를 피면 신경이 압박받기 때문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무릎 밑에 뭔가 괴일 것을 둔다든지 이런 이제 커브를 유지해주는 수면 자세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저희 이 내 몸 사용하면서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증상을 보내주시는데 자고 일어나면 왠지 허리가 아파요. 뭐 내가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잠을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다. 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목이 아프다. 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증상을 계속해서 꾸준히 쌓고 쌓아가면 이게 디스크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높습니다. 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목이 불편해요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면 자세에서 경추를 일자목 또는 역시자목 그러니까 고개를 우리가 핸드폰 할 때 숙이는 자세 있죠. 네. 그런 자세로 잤을 때 즉 베개가 너무 높다든지 베개를 목에 괴지 않고 뒤통수에 벤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무셨을 때 발생할 수 있고 네. 또는 자다가 목을 옆으로 돌려서 자서 한쪽 근육, 승모근이 계속 늘어나 있다든지 이런 이제 자극에 의해서도 척추 측만증이 경추에도 오거든요. 이런 게 올 때 그렇고 이제 허리로 내려간다면 허리 같은 경우에도 너무 딱딱한 침대에서 자거나 또는 너무 물렁한 침대에서 자게 되면 허리가 푹 꺼지잖아요. 소파에서 잘 때도 허리가 푹 꺼지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 또는 옆으로 주무시면서 소파에서 잘 때도 허리가 옆으로 꺼지는 측만 이제 전만 후만의 이런 척추 균형 문제들이 결국은 수면 후에 내가 잘못 잤구나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제대로 되었는지 수면 자세가 좋은지를 먼저 검토해 보신다면 좋겠고 그것이 누적돼서 허리의 압력이 뒤로 계속 밀린다면 또 목의 압력이 뒤로 계속 밀린다면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목 디스크는 목이 긴 사람이 생기기가 쉽다. 예. 네. 목이 길어 슬프죠. 허리는 어떻습니까?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형을 볼 때 치료할 때 허리가 기신 분이 계십니다. 즉 갈비뼈와 골반뼈 사이에 틈이 있죠. 거기 복사근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 복사근 면적이 너무 긴 분들, 특히 여성인 경우에 그렇고요. 남성분들도 그럴 때 보면 허리에 미치는 통증을 이 근육들이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약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목이 길거나 허리가 긴 분들이 디스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뭐 좋은 음식들 그런 것도 있을까요? 뭐 예방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허리 근육이 이제 문제가 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한약제들을 한약은 보통 몇 시까지의 약을 다 배합을 해서 그 환자의 체질에 맞게 원인 제거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하지만 댁에서는 이제 한 가지 다려 먹거나 그쵸. 차로 해 먹거나 가루로 먹거나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들어보셨던 것 중에 두충. 두충. 예, 뭐 당두중, 뭐 두충 이렇게 두충나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충을 살짝 볶아가지고 차로 두충차를 해 드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가도 또 허리에 좋습니다. 뭐 속단이라는 약도 있고요. 이제 뽕나무 계열의 어떤 것들 뭐 상기생, 상엽 뭐 이런 식으로 그 뽕나무에 나오는 것들도 허리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는 뭐 없습니까?
한약재 말고. 그 지금 말씀드리는 네, 뽕나무 계열도 오디 계열이 다 그쪽 계열이잖아요. 먹는 음식 계열입니다. 그리고 복분자라든지 술 만들 때 하는 그 열매 또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음식을 가지고 할 때는 이제 단백질이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 특히 연세가 드셔서 퇴행성으로 오거나 할 때는 단백질 공급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기류 지방이 덜 들어간 고기류나 이제 일정한 고기만 가지고 사실 단백질 다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겸해서 드시고 이제 허리에 어떤 운동, 비만 제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해주신다면 음식보다 더 좋은 이제 그 허리 보강이 되겠죠. 그렇군요. 이제 목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봐야 될 텐데 목 디스크를 허리 디스크보다 위험한 질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신경을 중추신경, 거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뇌에서는 전신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내려오겠죠.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분지가 다 빠져나가고 허리까지 왔을 때는 거의 말초신경만 남거든요. 그런데 목은 위쪽에 있으니까 오장육부로 내려가는 중추신경도 지나가는데 중추신경도 누르게 됩니다. 목 디스크에 걸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초신경만 건드리면 그 요추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이 오지만 방산통 뭐 이런 거, 목 아픔 뭐 이런 게 오지만 그게 중추신경까지 이제 누르게 되면 호흡 장애가 온다든지 아니면 뇌압이 높아지면서 미식거리고 토하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허리 디스크와는 다른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목 디스크인 줄 모르고 다른 질병일 수 있겠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겠어요.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도 처음에 중풍 아닌가 해서 오신다든지 이명 아니면 말초성 어지럼증 이런 게 아닌지 돌발성 난청과 아니면 메니에르 이석증 이런 걸 오시면서 오시거든요. 그러나 검사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팔다리에 저림도 없고 목도 안 아프십니다. 개 중에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잘 살펴보면 이제 뇌압이 올라간 것 같고 그것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일자목이나 역시자목을 보이고 뇌압의 증가, 팔의 움직임, 팔을 위로 들었을 때 오히려 미식거림이나 어지럼이 사라지고 하면서 이게 목 디스크에 의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목 디스크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어지러움을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을 알려주시기는 했는데 목 디스크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나 목 디스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허리 디스크와 똑같습니다. 목이 아프다든지 네. 그리고 팔다리에 저림이 있다든지 네. 시림 아니면 화끈거림 같은 증상을 동반하거나 손가락 쪽으로 이제 신경이 이제 갔을 때 손가락 마비만 있는데 디스크 진단 받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미식거림,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있거나 또는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호흡근 마비가 돼서 뭐 아주 심한 경우지만 뭐 사망까지 간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도 있는 영역이 이제 목 디스크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증상들이 내가 팔을 올렸을 때 조금 덜해진다. 그렇죠. 라고 한다면 목 디스크일 수도 있다라는 걸 확률이 높아집니다.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목 디스크라는 거는 왜 생기는 겁니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자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퇴행성. 많이 써서 노화와 관련해서 오는 경우입니다만 퇴행성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세 드시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노화도 있겠지만 너무 고개를 계속 숙인다든지 또는 이제 목에 어떤 하중을 지는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잠자리가 불편하다든지 하는 것이 목뼈의 마찰을 자꾸 자극하게 되고 뼈의 하중을 높이면서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고요. 아직 퇴행성이 올 정도의 나이가 아닌 젊은 층에서 특히 목 디스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어느 질환에나 항상 얘기가 되는 핸드폰, 모니터, 게임 같은 거 이런 이제 전자기기 이런 거 TV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목 경추가 앞으로 쏠리게 되고 쏠리면서 앞으로 회화될 뼈가 뒤로 밀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또 그 자세 문제로 이제 목 디스크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목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숙이고 있는 자세가 문제다라고 한다면 네. 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자세를 자주 해주면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맥켄지 자세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등을 이렇게 활짝 피는 자세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칭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뒤로 간다가 디스크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뒤로 가지 않게끔 제껴주시고 모니터도 올려서 오래 모니터를 보신다면 고개를 살짝 이렇게 제끼는 자세로 목젖이 나오게 제끼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도 이게 목젖이 제껴지게 뒷머리가 내려가게, 물론 너무 내리면 안 좋습니다만 그런 이제 정확한 커브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1170님께서 뒤로 목을 젖히는 자세가 언제부턴가 각도가 많이 안 나오는데 문제가 좀 있는 걸까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그랬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이제 단순히 일자목이 단순한 건 아닙니다만 일자목만 있는 분과 거북목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머리의 위치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거북이가 목을 길게 뺀 자세 있잖아요. 그런 자세가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척추가 밀려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제끼려고 하기 때문에 운동 범위 제한을 이제 호소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요즘에 거북목 교정기라고 해서 네. 왜 이렇게 뒤로 아예 밀어서 턱을 뒤로 밀고 네, 이렇게 안 움직이게 이렇게 해주는. 네, 좋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어느 부위의 뼈가 문제가 되면서 앞으로 숙여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상부 흉추에 문제가 돼서 숙여지고 어떤 분들은 하부 경추에 문제가 돼서 휘어지고 또는 앞으로만 휘어진 게 아니고 트위스트 옆으로도 이제 그 측만성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뭐 볼트 돌려가지고 쭉 당겨 놓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실제로 그 뒤로 휜 뼈를 반대로 돌릴 때 위쪽이 휘면서 두 번 커브가 나빠지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혹시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그 한의사나 정형외과 쪽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듣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신은섭님. 네, 그러니까 예방이 아까 말씀드린 데 다 이미 한번 나왔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린다면 자세가 가장 문제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자세 그리고 우리가 작업 자세에서 목이 제껴지게 안 하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후에 가장 디스크가 많거든요. 많게 되는 이유도 뭐냐면 그 여성들의 갱년기,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뼈의 노화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0이 되기 전에 근육량을 늘려놓으시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자세 잘 관리하신다면 디스크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리 꼬는 자세도 좋지 않죠. 다리를 꼬게 되면 양쪽 골반이 트위스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반이 삐뚤어진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허리가 반대쪽으로 휘게 되고요. 그것이 흉추를 또 반대로 하면서 경추까지 그 반대로 커브를 3번을 이제 비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 디스크도 올 수 있고 허리 디스크도 올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시간이 다 됐네요. 모과 말린 거를 보리차처럼 달여 먹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오늘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만희 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